아싸! 오늘은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진웅하고 유중인 씨 사건이 눈에 띄더라고요. 내용을 보는데 너무 골 때렸습니다. 조진웅이란 친구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친구라서, 배우라서 좀 그랬는데, 기사 요약을 해보면은 조진웅의 고교 시절 정보는 거의 없다. 서울, 분당, 부산. 출신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최소한 2군데 이상 강제로 옮겼다는 제보만 있다. 제보입니다. 조진웅은 이름을 바꿨고 생일을 숨겼다. 서울에서 보낸 고교 시절을 삭제. 부산 토박이 이미지를 강조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 했던 걸까?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조진웅의 10대 시절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했다. 성폭행도 연루됐다. 영화를 제가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 건달 역할 나왔을 때 보면 말이죠. 저건 연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자,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혐의는 특가법상 강도강간 94년 기준이랍니다. 이야, 이거 놀랍죠? 그리고 이제 조진웅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 배우로 극단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무렵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극단 단어를 심하게 구타했고, 그로 인해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심각하네요. 거의 골로 보내는 수준인데. 조진웅은 한 방송에서 자신의 활동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꾼 이유를 언급했다. 연극을 하다가 영화를 하게 됐다.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의 생각들은 달랐습니다.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는 것. 그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조원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냐?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조진웅에 대한 제보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이후 막 쏟아졌죠. 그에게는 어떤 타이밍을 노린 것 같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자, 이 친구가 올해 50세입니다. 1970년생인데 나무 위키를 찾아보면 육군병장 만기제대로 나오죠. 당시도 그랬지만은 한참 동안 그랬을 거예요. 훈련소에 입사하면 벽에 이런 거 붙어 있었습니다. 금고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퇴소 조치. 그러니까 범죄자는 군대에도 못 둔다는 뜻이고, 그만큼 또 자원이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 강도 강간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 때리고 실형 맞고 퇴학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저는 드는 거죠. 이 정도였다면은 분명히 그 육군 병장 만기 제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디스패치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경찰서에 가서 범죄 이력을 조회했다는 뜻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진웅은 침묵하고 있고 소속사는 확인 중. 박정희도 한때 독립군 잡아 죽이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독재를 저질렀지만은 경제개발 하나로 면책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터져나온 이 뉴스, 특히나 유명인을 타겟으로 한 언론 공격, 마약으로 이성균 죽인 게 좀 후유증이 있었나 보죠. 이번에 좀 때려도 그냥 끄덕없을 만한 놈을 골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일반인들도 많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내 자식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사죄하고 은퇴해라. 3, 4년 푹 쉬고 세인들이 용서한다고 하면 그때 돌아와라. 이참에 하와이나 가보던가. 비행기표하고 여권은 내가 준비할게. 얼마 전에 이제 그 TBS에서 그 허리케인 라디오 뭐 그 진행하시는 분 있으면 최이루신가 뭐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로드레이지를 당했는데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쌍욕을 퍼부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잊혀진대. 그만큼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당했던 피해자들은 그 기억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진웅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분명히 사죄를 해야 돼. 그걸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기억을 가진 애들은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런 점점 커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극우 보수 쪽에서는 건덕지 찾으려고 눈에 벌기가 설치는데 빨리 자폭하지 않으면은 아주 비참하게 은퇴한 사람들 많잖아. 이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중일이 사건인데요. 이거 진짜 내가 보고 놀랬습니다. 와, 내가 지금 한때는 야구 좋아했지만 지금은 야구하면 담샀고 거의 보지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고등학교 제자와 함께 모텔로 가는 모양인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는 애가 학생이 왜 애를 안고 있냐 이거죠. 물론 뭐 옆에 짐도 많고 하겠지만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다정스럽게 안았어요. 자, 기사 내용 보면 유 전 감독은 전 며느리인 여교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 큰 상처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유 감독은 현재 며느리놈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고 교육청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 이거 교육청도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이제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덮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선, 수사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 전 감독은 아들이 전직 교사인 당시 아내와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3학년 재학생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리고 왔다며 2023년 5월 아내를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류 씨는 고등학생과 며느리가 호텔 로비 식당에서 폰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르스 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학생이 만 18세가 된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또한 불기소했다. 아들이라는 건 손자겠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의 관리 소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다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교사 관리를 책임진 교사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데 지금 이제 분노의 그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혼외 정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걸고 넘어진 게 이제 아동학대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도 증거가 없대. 그러니까 결국은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 경우에는 또 칼같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나저나 내 생각에는 유정일 씨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터뜨려가지고 얻을 게 전혀 없잖아요. 뭘 얻겠습니까? 예? 본인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살 날 많이 남은 아들과 손자에게 지울 수 없는 멍해를 씌워줬잖아요. 명예하고 멍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는 명예가 떨어졌고 남은 둘은 멍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고작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받은 게 다고 며느리 처벌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유정일 씨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손자에 대한 DNA 검사입니다. 이게 그 학생 자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놈의 자식인지.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아무리 불륜녀라고 해도 남편의 애를 불륜 장소로 안 데리고 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저걸 끌고 왔다는 거는 상대편이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놈이 왜 애 안은 거 한번 보세요. 아주 무거워서 안아줬을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진짜 골 때립니다. 유정희 씨 말고 옆에 코스튬 사진. 여러분도 아마 웃었을 거예요. 호텔 투숙은 아이와 단둘이 했으며 제자는 원서 출력을 위해 잠시 따라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죠? 논란이 된 스킨십에 대해서는 제자가 대학 수시 입학에 떨어져 응원해 달라고 하길래 폭포를 해준 것. 코스프레 의상은 남편을 놀라게 해줄 목적이에요. 야, 이거 큰 오해가 있었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런 코스튬은 아주 은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쓰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극소수 이제 성적 취향이 독특한 부부들이나 저런 짓을 하죠. 저 우리 마누라한테 저런 소리 하면 또 귀샤대기 맞을 뻔했어요. 남녀 관계에서 성기구나 코스튬 같은 이런 그 도구를,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종의 중독 내지는 반복된 성관계에 질려가지고 새로움을 찾는 과정에서만 저런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게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고학력 여자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뜻밖이죠. 그게 말입니다. 누를수록 더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중에서 성욕은 어떤 계기로 발산이 되면은 아주 골 때리게 지저분하게 변합니다. 특히나 이제 평소에 이제 성욕을 발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이제 교육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억누르고 있던 여자나 남자들이 이게 터져 나오는데 그게 들킬 염려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아주 골 때리게 변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흔히 옛날 말로는 도화살이 낀 여자라고 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근데 요즘 이야기를 하면 음욕으로 가득 찬 여자들입니다. 겉으로 잘 표시가 안 나요. 뭐 다들 뭐 새끼 발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이제 그 화장이나 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오해들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까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외려 이렇게 음욕에 가득 차고 음탕한 여자들은
일개 딱 보면 아주 정숙해 보여요. 빈틈없어 보이고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경험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한테 걸리면은 남자는 발기부전이 됩니다. 해도 끝이 없고 결국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니까 남자는 반강제로 성불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반응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결국은 여자는 밖으로 돌죠.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일수록 남자들이 알아요. 여자가 밖에서 딴짓 한다는 걸. 멍 때리고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깰 수는 없고 알려지면 자기는 창피하고. 이런 여자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는 이런 여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유 감독한테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다 졌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며느리한테 깔끔하게 손줘주고 아들 새 출발 시키세요. 이미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그래도 요즘처럼 기사거리 없어 침 질질 흘리는 그 이리때 같은 기자놈들한테 당신 아들하고 손자를 아주 고깃덩어리로 던져준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고소 고발 취하하고 뭐 재산 분할할 것도 없겠네요. 뭐 오히려 위자료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딱 받고 내 손자 아니면은 탁 내치고 그렇게 하세요. 뭐 인생 오래 살다 보면은 똥도 밟고 설사도 밟고 빤스에 똥 묻히는 날 많습니다. 뭐 그래 생각하고 잊으시오. 잊고 사세요. 그냥 좋은 날이 또 옵니다.